엄청나는 부자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디벨롭을 조금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일반 매매로도 좀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게 중개사분들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네. 중개사분들이 오히려 토지를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중개사분들 키웠잖아. 네. 키워놨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거나 물건이 나오면 질문하는 거 보면 토지 쪽 공부는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따로 해야 되거든요. 공법 안다고 토지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토지 중개를 하는 과정을 따로 배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중개 하시는 분 한 10분만 잘 사귀어 놓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땅을 사겠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는 빈 땅이 없어요. 거의 다 빈 땅이 없고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옥 무조건 나대지라고 생각해야 돼. 단독주택은 나대지다. 단독주택 중에서 한 35년 이상 된 거, 그러니까 대략 35년에서 40년 이상 된 물건이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 좀 주시라. 금액대랑 같이 연락 주시라.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좀 비쌀 거예요. 서울시다 보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좀 짜투리 땅이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만 붙어 있으면 연락 좀 달라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한테만 전화 오면 되거든요. 근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 땅을 중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셔요. 취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물건이 딱 나오면 이 물건을 누가 원한다고 그랬는지 이거 원하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줘야지라는 생각이 가득해 있어서 이 토지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인데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 물건 나왔다고. 왔어요? 근데 봤는데 금액이 적정치 않다 그러면 이 물건은 좀 비싸게 나오는데 뭐 어떤 내고 되냐, 협의가 좀 되냐. 그러면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보는 건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문제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매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부분 제자들이니까 네. 저희 모임에서 중개업 하시는 모임 좀 전문가들만 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만 얘기 딱 해놓으면 매물에서 와요. 알아서 그냥. 오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동네 친해져야지 뭐. 내가 알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연희동 같으면 연희동 그 로컬은 제가 잘 몰라요. 그 현지에 있는 로컬 지역의 공인중개사분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거기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매물이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럼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 연락 온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거든. 근데 내가 막 들어가서 막 찾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다 뭐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많이 사귀어 두시면 내가 볼 때 내 인생에 부동산 투자라는 데 있어서 도움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용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분한테도 중개 보수를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전 정당하게 제자라고 해서 전 다 드리거든요. 깨끗하게 드릴 건 다 드리고 술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었지 중개 보수를 안 준다 이런 건 저는 안 하거든요. 다 드릴 거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지. 제가 공짜로 막 했으면 쟤 맨날 공짜로 뭐 물건만 받아가 막 이러면 저한테 물건 다시는 안 주죠. 그렇죠. 그 도시에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그런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시골 중개사분들은 이렇게 땅 크게 써놓고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또 큰 땅만 또 해. 작은 땅은 쳐다보지도 않아. 아까 제가 말한 저 땅은 물건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가 있어요. 이게 뭐 거래가 되겠어? 이게 바로 가는 건데 이 얘기를 해줘야 저거 정도의 5평에도 건물 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평에도 건물 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 그러면 나오면 내가 꼭 해드릴게요 라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개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이거 보면 저기 처음 보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중개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늘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로컬 지역은 정말 잘하셔. 근데 새로운 지역은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중개사분들이 있고 계약서만 쓰시는 중개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하는 중개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중개업을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엄청나는 부자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한번 이 물건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만 여지껏 20년을 넘게 해왔으니까 성공한 중개사분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잠실 쪽에 가면은 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자분들 중에서. 옛날에는 고 교수님 막 이러더니 쌤 이렇게 같이 커가는 거니까. 나도 그때 초짜 강사였고 이분도 초짜 강사한테 배운 제자였기 때문에 다 초짜였는데 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랐고 이분들도 레벨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20년 정도 중개업 했으면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미스터문즈 저희가 파트너스 분들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가서 거기서 좀 배워갖고 와라. 그래서 하루 이틀 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보고 오시라 해서 하루 정도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확실히 다르구나. 내공이 다르구나. 그치. 사람들 다루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도움 받고 좋은 물건 중간에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면 연결도 해주고.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토지는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아까 제가 한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거를. 관심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신 건 다 디벨롭이에요. 그렇죠. 디벨롭이지.
사서 시세 차익을 내는 거하고 그럼 토지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디벨로까지 무조건 다 가는 게 좋나요? 어떻게 아니 되나요? 그 지역마다 다른데 토지마다 다르겠죠? 네, 토지마다 제가 예전에 시세 차익으로 전 제가 했던 것만 얘기할게요. 제기동이면 그 한약방 제조하는 데 있거든요. 동대문. 네. 동대문 그쪽 뒤쪽에 그 재개발 구역 물건이었었는데 내가 볼 때 6.25 때 지은 건물 같아.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집이었는데 재개발 물건이었는데 그게 1억 5천 정도에 나왔었어요. 1억 5천에 나왔는데 밀고 새로 지을 생각도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때 제가 한참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할 때였었어요. 지금 제가 토지 강의 하는 것처럼 2005, 2006, 2007은 거의 재개발 강의했었거든요. 네. 그때 재개발 강의할 때 물건이 이제 재개발 구역에 좋은 물건이 너무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조합원으로 가서 아파트 받아도 되고 중간에 시세 차익 남겨도 되겠다 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고 나서 제가 영통에 공인중개사 학원을 하나 원장으로 하고 있었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수원 영통에 땅이 좀 괜찮은 게 나왔어. 그 단독주택 부지인데 중간에 껴가지고 개발 안 된 땅 있죠. 이렇게 풀만 막 자라고 있는 땅. 근데 되게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걔를 대출 받아서 또 샀어요.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지. 막 부동산 막 오를 때라 사면 오르니까 막 샀죠. 근데 샀는데 오르는 속도가 수원 영통도 그렇게 값이 안 오르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수원 영통하고 이 제기동하고 오르는 속도가 이게 수원이고 이게 서울이면 이렇게 차이 나요.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토지지만 재개발 구역에 호재가 있는 거랑 여긴 도심지 내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역시 확실히 서울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무조건 서울에 집 한 채는 무조건 갖고 계십시오. 투자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업으로 다른 거 하십시오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사놓으면 오르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발 행위도 안 했고 그냥 그 오른 재개발 구역에서 프리미엄 오른 것만 되팔고 갔는데도 3배 이상이 4배? 4배 정도 나왔을 거예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까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호재가 없는 지역은 개발이라는 걸 조금만 해놓고 팔면 내가 들인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 수익은 2, 3천만 원이 더 올라오니까 차라리 빈 땅이면은 그냥 자갈이라도 깔아놓으면 뭔가를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가치 이상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지를 사면 농지는 그냥 지목이 전이잖아요. 지목이 전인 상태인데 내가 여기 집을 짓겠다 그러면 농지 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농지 전 허가 받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농지 보전 부담금 정도 낼 정도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그 정도 집어넣고 인허가를 받아 놓으면 인허가 받은 거 하나 자체가 대지로 간주돼요. 그래서 대출이 나와. 대지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옆에 있는 대지 가격으로 대출이 나오면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딴 걸 뭐 할 수도 있고 대출을 안 받고 난 인허가만 받아놨는데 어떤 분들이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농지 사면 자기가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인허가 나 있기 때문에 건축 바로 하시면 됩니다. 설계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만 하고 바로 줄 수 있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땅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농지로 파는 거는 이만큼의 이득이라 그러면 품질 변경해가지고 인허가 받아놓으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들인 비용이 이만큼인데 올라가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벨롭을 조금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안 해도 상관없는 지역이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 갖고 있다 팔면 되지.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그걸 무조건 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중주택 지을 땅인데 다가구 지어도 안 되는 것처럼 야, 여기다 다중 지어야 되는데 왜 다가구 지어 그러면 다가구 수익이 더 나올 것 같아서요 막 이러는데 이게 주차 대수에 따라 가구 수도 다르고 이 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안 하면 설계 잘못 빼는 순간 수익이 확 줄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50평 땅인데 다중주택 짓는 게 좋아요? 다가구 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설계를 빼봐야 되거든요. 알트1, 알트2, 알트3에서 수익률 분석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번지 딸랑 주고서 다가구 짓는 게 좋아? 다중 짓는 게 딱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매일 받아요. 어떤 게 됐냐면 듣자마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대학교 있는데 다중주택 가야지. 거기다가 다가구 지면 안 되잖아요. 초중고 있으면 일단 다가구로 가는데 분명히 아마 그쪽 주변에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거 있냐 그러면 예 그렇다는 거야. 그럼 거긴 다중주택 져봤자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오지 않을 거다. 다가구로 가자. 대신에 아마 1층이 전부 다 피로티로 돼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알았니? 다 그렇게 해야지. 주차장을 빼야지만 주택을 지니까 그 개념이 없으시니까 짓는 거야 다가구로 짓는 게 난데 오히려 다중을 지었을 때 방을 여러 개를 더 빼서 월세를 받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나올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라고 전 얘기해 주거든요. 그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 지어버리면 안 되니까 설계를 받으러 갔다 오신 거야. 설계안을 갖고 왔는데 2개를 갖고 왔더니 다중주택이 만약에 공실이 예를 들어서 방이 16개를 빼왔는데 2개가 공실이었다고 쳐더라도 수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중주택으로 전화했는데 수익률이 높으니까 재매도할 때 가격을 높게 받은 거야.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설계를 하나 더 받은 것 뿐인데 설계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 더 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 해보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매달 얼마를 받냐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는 수익률 뭐 5%가 의미가 없어. 4%, 3%가 의미가 없고 자본이득이잖아요. 내가 15억에 샀는데 서울 땅값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년 뒤에 18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3억이잖아. 지방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대전에서 15억 주고 샀어. 3년 뒤에도 15억 5천인가 그래. 땅값이. 그러니까 자본이득이 없으니까 얘는 수익률이 무조건 8% 9%가 나와야 돼요. 지방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은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고 도심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집중된 지역은 수익률이 뭐 5% 4%밖에 안 돼도 여기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면 그럼 난 수익률을 버리고 자본이득을 보겠다. 이런 명확한 목적이 딱 생기면 대파는 사람이 그럼 내가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된 이자만 내가 갚을 정도가 되면 3년 뒤에 뭐 예를 들어 다가오는 1세대 1주택 무주택 조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 양도차익 3억을 내가 먹겠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거 노리는 거지. 근데 그걸 다 먹으려고 하니까 욕심 생겨서 못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목적을 정해야 돼. 수익을 난 매달 보겠다. 그럼 오피스텔 사셔야죠. 오피스텔 사셔야 되고 나는 자본이득을 보겠다. 그러면 자본이득은 오피스텔로는 절대 안 되니까 1억 주고 사서 3년 뒤에 1억 주고 파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그럼 땅값을 많이 올라가는 지역을 사되 그럼 땅에 지분이 많은 걸 사야 되니까 다가구나 단독을 사야지 지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의 선택은 대표님께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몇 개 갖고 오시면 3-4개 갖고 오면 제가 이거가 좋다 저거가 좋다는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 사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나서 너 때문에 내가 수익률이 뭐 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 컨설팅도 좀 해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개인 전화가 밤에도 와요. 막 잘 나가는데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 오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법인만 하거든요. 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PL 물건을 다루는 은행인데 NPL 물건이 나왔는데 괜찮은 물건입니까? 라는 거를 이제 매달 이렇게 저한테 할당해서 이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주고 컨설팅 보고서 보내 딱 주면 깔끔하게 딱 끝나거든요. 그쵸. 그 이후엔 없어요. 연락도 없고 페이 받을 거 받고. 근데 이게 개인을 하니까 일주일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내 개인적인 업무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적인 컨설팅 거의 안 하거든. 제가 많이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한 10년 전? 지금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때였었잖아. 컨설팅도 막 다 해드리고 막 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잘 안 되면 부동산이 경기를 또 타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지. 내가 그거 무슨 천재도 아니고 3개 갖고 온 물건 중에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유가 뭐다 설명해주고 수익률이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설명해주고 선택은 사장님이 하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해. 선택은 사장님이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사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나오니까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이 욕만 먹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은행권, 회사, 뭐 법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새로 다시 공장 옮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면 깔끔하죠. 그렇죠. 사고 딱 업을 하니까. 근데 개인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물건 또 한다고 뭐. 근데 AS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분이 귀찮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거지. 전문 업체를 자기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초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하는 업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아예 우리 관련된 회사를 하나 만든 것도 있어요. 빌드프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 관련된 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만든 이유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일이 못하니까 우리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가는 거야. 이 공사장 돌아다니면서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직원은 시공되는 것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제 하자가 발생할지 안 할지 검토하는 직원, 그리고 건축사분한테 3분을 일단 의뢰해요. 3분한테 같은 도면 같은 땅 드리고 설계를 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3개 안에 대해서 페이는 다 드리죠. 페이 다 드리고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3개 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이분한테 뭐다라는 것까지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뒤통수 맞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예 제가 이제 중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땅을 매입하신 분이 건축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을 의뢰시켜서 그쪽에서 건축까지 해서 끝내면 이게 선순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 없애게 하려고 회사를 만든 게 빌드프로라는 회사거든요. 공사 현장 하나 지금 돌리려고 지금 설계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공사 현장 하나 돌리면서 저희가 또 2개 돌리고 3개 돌리고 할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누구한테 믿고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회사들이 막 생기는데 저희는 그걸로 가지고 뭐 돈을 막 벌겠다. 우리는 시공을 해주지 시행을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 시행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도와주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그 어떤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 제 유튜브 설명해. 네, 이 아래 링크 있습니다. 여기 그래? 실시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하고 카페
있네. 있거든요? 건축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거기 못해 보면 문의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문의하셔도 되고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리려면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상담을 좀 해보고 이분이 이제 제대로 된 분이면 약간 이제 사기성 있거나 뭐 노화한 분들은 못하죠. 자기 땅도 아닌데요. 갖고 와가지고 하신다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못하니까 그래서 문의 주시면 상담하고 나서 진행하는 거는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랬어요?